네, 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인물의 삶을 찾아서인데요. 사실 이제 등장인물의 인물의 삶을 찾는 활동이죠.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책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DLS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가정통신문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DLS 시스템에 가입하시고 제출 많이 하셔서 집에서도 좋은 책 많이 읽으시기 바래요. 자, 우리 몹시 곤란한 동화책 영상을 이 지금 수업 영상 보기 전에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동화책 작가의 이야기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그 동화 작가일 겁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영상 보지 않으셨다면 다시 이 영상 멈추시고, 강의 영상 멈추시고 다시 한번 참고 영상 시청하신 후에 수업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꼭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봤다고 생각하고요. 누구에 대한 그 영상이었을까요? 네, 유명한 동화 작가.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사실 선생님도 좀 좋아하는 작가인데, 예, 그 작가의 이름은 바로 영국의 동화 작가 로알드 달의 이야기입니다. 로알드 달이 그 동화 작가, 그림 동화 작가가 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과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보면서 또 책을 보면서 로알드 달의 이야기를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로알드 달의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상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재미난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일종의 좀 일탈이겠죠. 네, 어린이들이 이제 어른을 놀리고 괴롭히고 어른을 좀 힘들게 하는, 마치 어른이 어린이에게 하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되갚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로알드 달은 이야기를 좀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미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도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재미난 상상하겠죠. 선생님을 혼내키고 가리키고 벌 주고 뭐 그런 상상들도 재미난 동화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라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던 이 글에 나오는 책에 대한 질문을 선생님이 만들어 볼 거예요. 예, 오늘은 어떤 책이 등장하냐면 바로 꿀벌 마야의 모험입니다. 꿀벌 마야의 모험 선생님도 어릴 때 책으로 읽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 책은 어, 만화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굉장히 시리즈로 굉장히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꿀벌 마야엠 보기 바랍니다. 일단 뭐 제목으로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감동은 뭘까? 네. 읽어본 친구들은 아마 금방 아실 텐데요. 바로 요겁니다. 네. 꿀벌 마야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가는 모습. 이거 꿀벌이 모험을 떠나거든요. 새로운 곳으로. 원래 꿀벌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만 살아요. 자기 집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 꿀벌 마야는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새로운 곳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선생님에게는 조금 그런 호기심을 많이 주고 좀 용기를 내야 된다는 교훈을 줬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두 번째 또 책이 그 글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 잘 아는 책일 겁니다. 바로 레미제라블이죠. 네. 뭐 영화로도 나왔고 뮤지컬로도 나왔고 뭐 책으로는 너무나 유명한 작가가 빅토르 위고인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그 우수한 굉장히 좀 역사적인 작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많다는 뜻이겠죠. 뭐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장발장 나오고요. 예,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훈, 나와 관련된, 나의 삶과 관련된 교훈은 뭐가 있을까? 예,
선생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떠올렸던 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네, 한 사람에게 베푼 친절이 다시 새로운 친절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이제 선생님의 모습에서 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일이 또 다른 좋은 일을 만들 텐데 그러지 못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좀 반성하고 좀 친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교실에서도 학생들에게 좀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왜 성당에 들어가서 은촛대, 은접시를 훔치잖아요. 이제 그것을 신부님이 신고하지 않고 내가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장발장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성공한 후에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장면,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는. 네, 여러분도 꼭 이런 감동을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 책인데 이거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기도 해요. 여기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Old Man and the Sea. 해밍웨이의 작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선생님은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는데 너무 감동이 많았어요. 바로 이제 노인과 바다죠. 네. 노인과 바다. 한 노인이 이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바닷가에서 살면서 어부로 살면서 이제 큰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인데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선생님은 굉장히 그 진솔하게 살아가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느꼈던 그 경험은 온갖 어려움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노인의 모습. 또 쉽게 포기하는 선생님이 좀 어려우면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뤘던 게 있는데 그랬던 선생님에게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줬던 좀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요 그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노인과 바다의 노인이 아주 작은 배를 타고 낚시를 가요. 낚시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청새치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한 12m, 15m 되는 그걸 이제 낚싯대로 잡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 낚시꾼이 아니다 보니까 막 끊어질 수도 있고 막 한데 몇 시간 동안 아마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는 낚시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아당기면서 사투를 벌이는 거죠. 포기할 정도까지.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잡아서 배에 올릴 수 없어가지고 너무 크니까 배는 작고 물고기는 너무 커서 배 옆에다 이렇게 달고 오는데 너무 황당하게도 달고 오는 과정에 상어가 그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물고기는 뼈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자신이 이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하는 표정을 선생님이 이제 영화에서도 봤는데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밍웨이의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 해밍웨이 씨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글을 쓴 작가들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어디에다 이런 생각들을 심어놨을까? 네, 글쓴이는 글의 제목에다가 심어놓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낱말을 또 자주 써요. 뭐 자유, 평화. 특히 이제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 이제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제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뭐뭐라는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드러냈어요. 네. 어린이는 책을 읽읍시다. 우리 어린이들은 책을 읽읍시다라는 글에서 그런 것들 많이 했죠. 자,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 읽으려면 일단 글쓴이의 생각에 글의 주제라고 하거든요. 글쓴이의 생각이 주제예요, 바로. 글의 제목이나 중요한 낱말, 중심 문장을 살펴보면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너무 쉽게 알게 되고요. 좀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글의 제목이라든지 자주 사용되는 낱말이라든지 중요한 문장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주제를 찾아보면서 읽다 보면 책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글의 내용을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알 수 있고요.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글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요. 안녕.